강원도 철원군 동송읍. 금악산과 고대산이 겨울옷으로 갈아입었다. 철원에 눈이 내리기를 몇 달 전부터 기다렸다. 눈이 오면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간단하게 카메라만 챙겨 금악산에 왔다. 오르막길, 등 뒤로 내려다 보이는 철원 평야도 온통 겨울의 색이다. 오늘 이곳에 올라온 이유는 건너편 고대산의 겨울 풍경을 찍고 싶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어느 날, 저 얼어붙은 고대산 자락을 걷는 1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철원에서 1명, 2명 모여들어 일행이 된 대부분 10대 후반의 남자들이었는데, 그 대열 맨 마지막엔 돌도 안 된 10개월짜리 딸아이를 업고 힘겹게 쫓아가는 21살의 젊은 엄마가 있었다. 1947년 1월의 일이다. 열애 끝에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한 지 1년 반 정도밖에 안 된 신혼부부였는데, 그나마도 38선으로 가로막히는 바람에 남편과 거의 떨어져 지냈다. 이제 더 미루다가는 영영 못 만날 것 같았다. 아기가 있기에 한탄강을 건너려면 반드시 한겨울이어야만 했다. 나의 외할머니, 그리고 등에 엎여있던 엄마의 스토리다. 일행은 며칠에 걸쳐 밤에만 걸으며 철원 시내를 우회하고 산등성이를 타고 남쪽으로 걸었다. 누군가 여기서 좀 쉬었다 갑시다 할 때마다 아기에게 젖을 먹였지만 추위에 코가 잔뜩 막힌 아기는 잘 먹지 못했다. 그들은 밤에 걸었다는데, 깜깜한 산을 제일 무서워하는 나는 해가 져버릴까봐 눈 덮인 인도를 허겁지겁 뛰어내려가다 석양의 햇살에 잠시 발걸음을 멈춘다. 나의 스터디에 의하면 그때 그 그룹이 저 앞에 보이는 고대산 자락을 걸었을 확률이 90%다. 1947년 1월의 태양이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졌을 확률은 100%다. 눈이 온다는 소식에 잠시 짬을 내어 지금은 역사공원으로 조성된 철원 구도심지에 왔다. 경원선 철도와 금강산 전철의 교차점으로 한때 번영했던 철원은 38선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1945년 분단된 이후 1950년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이곳은 이북 땅이었다. 강원도라는 행정구역은 남북한 양쪽에 다 있다. 원래 강원도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8선 남쪽이어서 소련 군정 시절엔 이북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 철원이 강원도 도청 소재지가 된 적도 있다. 지금도 거대한 노동당사 폐허가 이곳에 남아있고, 그 앞에는 70만 시간이 넘은 분단 스톱워치가 돌아가고 있다. 단천의 친정에서 아기를 낳고 지내던 나의 외할머니는 함흥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린 후 함께 가기로 한 19살 시동생과 원산행 열차를 탔다. 그리고 원산에서 경원선으로 갈아타고 철원까지 왔다. 함경도 쪽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들 했다. 경원선이 끊긴 철원에서부터는 산으로 숨어 들어가 연천 지나 미군이 있는 동두천까지 걸어가는 것이다. 군사 요충지였던 철원은 워낙 감시가 심해 월남하는 사람들은 주로 세정거장 전 복계역에서 내렸다 한다. 당시 모녀가 어느 기차역에 내렸는지는 명확하지 않은데 아기 여분 엄마라 의심받지 않고 철원에 내렸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미군이 관할하던 한탄강 이남까지 복계역에서부터는 직선거리로 50여 킬로미터, 현재 민통선 안에 위치한 구 철원역에서는 35km 정도가 된다. 그 거리를 산길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 산길이라는 게 꽤 높은 확률로 고대산 줄기였음을 나는 최근에야 알았다.
정상 헬기장 조망이 좋아 두어 번 갔었는데 그런 사연이 있는 곳이었다니. 철원에 눈이 오면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다. 나의 외가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1945년에서 50년 사이에 여러 경로로 38선을 넘은 또 다른 100만 명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 한방눈이 꽤 내리고 있다. 혹여라도 눈이 녹을까봐 얼른 다시 왔다. 고대산 입구다. 이번에는 풀세트 배낭을 챙겨왔다. 철원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이 제일 추운 곳이다. 오늘의 철원 최저기온이 영하 17도. 외출을 자제하라는 휴대폰 경고 문자가 계속 뜬다. 들판 너머 멀리 보이는 땅은 다 북한 땅이다. 중고등학교 통합과정격인 여고보, 여자 고등 보통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는 고향이 함경남도 단천이다. 놀고 있으면 정신대에 끌려간다고 해서 어디라도 취직을 한 곳이 함흥에 있는 금융조합이었고, 그곳에서 2살 위 문학 청년과 사랑에 빠져 1945년 20살에 결혼을 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었다. 미국이니 소련이니 복잡한 국제정세는 아무 죄 없는 신혼부부마저 갈라놓았다. 38선이 오가지 못하는 장벽이 되리라고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는데 결혼 직후 일자리를 얻어 서울에 먼저 상경한 남편과는 졸지에 만날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지금 이곳이 북한 땅인데 등에 아기를 업고 시동생과 함께 겨울 능선을 따라 남쪽 국경을 향해 몰래 가고 있다고 상상해본다. 이렇게 추운 날은 감시도 허술하겠지. 갑자기 누가 나타나기라도 하면 얼마나 놀랄까. 아기는 추위를 잘 견뎌낼까. 이런저런 공상 속에 정상에 올라왔다. 얼마 전에 갔던 금학산과 노을 아래 허겁지겁 내려오던 임도가 저기 있다. 평소 인기 있는 백패킹 장소인 이곳 정상 헬기장은 영하 20도에 육박하는 맹렬한 추위 속에 아무도 없이 텅 비어 있다. 장갑을 2개나 껴도 손이 시리다. 얼음나무도 조용히 추위를 견디고 있다. 철원에는 38선까지 몰래 길을 안내하며 돈을 버는 현지인들이 많았다. 당시 노동자 평균 월급이 1,000원 정도였는데 1인당 100원도 받고 300원도 받고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 10명쯤 모아 팀을 만들면 단 며칠 고생으로 꽤 큰 돈을 벌었다. 그 안내원들을 일명 38군이라고 했다. 물론 잡히면 큰일 나는 위험한 일이었기에 안내원은 늘 멀찌감치 서 혼자 걸어갔다. 그러면 일행이 1-200m 뒤에서 달빛에 보이는 삿갓인지 모자인지를 보고 뒤따라가는 식이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이동했는데 마지막엔 시야에서 놓쳤는지 일부러 사라졌는지 안내원을 찾을 수가 없어서 별자리를 아는 누군가의 말에 따라 무조건 남쪽으로 걸었다. 마침내 한탄강을 넘었을 때 사람들은 다들 발톱이 몇 개씩 빠져 있었다. 한국사 구술사 자료에 의하면 그때 산을 넘던 사람들은 철원의 불빛을 보며 야밤에 산 능선을 걸었다. 지금과 시가지 위치가 다르고 이렇게 높은 능선까지 올라왔을지는 의문이지만 대략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다만 지금은 왼쪽으로 휴전선의 불빛이 별빛 아래 밤새 일렬로 빛나고 있다.
아침이 되자 다시 눈이 흩날린다. 눈이 내리며 어제 날카롭던 추위가 조금 부드러워졌다. 산에 길이 나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다녔다는 뜻이다. 아무렇지도 않은 이 평범한 산길에도 한때 이 길을 걸었던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음이 묻어 있을 것이다. 외할머니는 평생 다시 산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산을 넘던 무용담은 늘 자랑스럽게 노래처럼 불렀다. 그렇게 21와 23 부부는 다시 만났다. 2년 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 유품에서 1945년 단천에서 찍은 결혼 기념사진을 처음으로 보았다. 이 사진 역시 겨울 고대산을 넘어온 사진일까? 하지만 청춘은 하나의 전설처럼 시간의 물결에 흩어져 외할아버지는 60대 초반에 일찍 돌아가셨다. 외할머니는 39년을 혼자 지내시다 한국 나이 100세에서 보름 모자란 99세 12월 중순에 돌아가셨다. 할머니의 마지막 유언은 예쁘게 화장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송추에 있는 할아버지 묘소에 함께 묻혔다. 먼저 떠난 남편을 향해 살면서 2번에 걸쳐 먼 길을 찾아간 셈이다. 두 번째는 발톱이 빠져가며 겨울산을 넘을 필요는 없었지만 다시 만나기까지 39년이 걸렸다. 철원에 다시 한방눈이 오고 있다. 원산으로 함흥으로 단천으로 이어지는 기찻길은 그때부터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전히 끊겨 있다.